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이정영입니다. 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양한 악기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업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술을 전공한 친구고 얼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굉장히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털도 많죠, 이 친구는. 네. 제가 알기로는 형은 털이 네. 무릎에만 나요. 무릎도 얼마 전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군대 갔다 와서. 무릎 주변에 거기만 조금 나는데. 털이 네. 그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털들마다 이름을 네, 붙여줄 네, 정도로 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약간 집단으로 나죠. 네. 물이 지어서 나요. 같은 취미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림책 모으기라는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그림책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고 한 달에 한 권 혹은 두 권 정도씩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갖고 온 책이 워낙 스케일이 큰 책이라서 한 권이지만 네 권인 책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번부터는 아마 주제를 정해서 저랑 정영이랑 같은 주제의 그림책들을 가지고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프리 브라운이라는 미국 작가가 네. 그린 굿나잇 다스베이더라는 스타워즈 확장 형식의 그림책입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스토리는 없고요. 그냥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굿나잇 다스베이더니까 캐릭터들이 이제 어떻게 잠을 잘 건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다스베이더는 잠을 어떻게 자나? 다스베이더는 맨 앞장에 보면은 이제 네. 그 아들과 딸이 뛰어노는 가운데 이제 자고 있어요. 네.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영화사를 통틀어서 굉장한 악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아들과 딸과 결국은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는 네.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린 게 이제 스타워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뒤바꿔서 가족과 싸우지 않고 그냥 행복한 한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나쁜 다스베이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나쁜 다스베이더인데 네. 아들, 딸이랑 같이 살게 된 거죠. 나름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제프리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원래는 만화를 전공한 게 아니라 미술을 전공했는데 네. 대학을 마무리할 때쯤에 진지하게 이제 만화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만화를 작업을 해왔다고 해요. 최근에 스타워즈 시리즈로 7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스베이더와 관련되어 있는 4권의 책이고 나머지 3가지 책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그 스타워즈 아카데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직접 사온 책인 거고 시공사에서 이 시리즈가 총 4권으로 나왔는데 네. 이 4권을 전부 다 합본해가지고 완전하게 번역을 해서 나온 책들이에요. 되게 한글로 들어가니까 되게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뭐 보여드려야겠다. 이 이렇게 한 거를 쿨쿨쿨. 쿨쿨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요거 완전 어떤 식으로 바꿔놨는지 요거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웃기긴 하지만 네. 나름 잘 녹아 들어가게 글씨체도 썼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다른 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책 이름으로 보여드리면 다스베이더와 친구들 있고 베이더의 꼬마 공주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다스베이더와 아들 이렇게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루크는 내 아빠다. 아마 I'm your father를 그대로 갖고 온 걸 텐데 장난감 치우라고 하면서 네 아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찾아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다스베이더와 아들에서 보여드리면 누구나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 다 질문하는 그런 부분인데 루크가 다스베이더에게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제프리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아들이 생기면서 내 아들한테 스타워즈를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워낙 장대하고 세계관이 너무 풍부한 영화죠. 사실 딱 보면은 선악관계가 너무 분명해서 음. 그냥 막 흥미가 막 생기진 않아요. 요새 막 다크나이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누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데에서 막 흥미를 요즘엔 찾다 보니까 약간 요즘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그냥 좀 재미없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완전 악 이런 게 사실상 없는 개념이 예. 돼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노잼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들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점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I'm Your Father 영화 나오는 부분을 재해석한 부분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인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전투를 벌여요. 둘이서 같이. 사실은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걸 다스베이더가 설명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 놀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쪽으로 내려오렴 이렇게 설명해주는. 원래는 싸움을 하고 있죠. 네, 원래는 여기서 싸워서 그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아들의 손을 잘라요. 손을 잘라서 이제 루크가 점점 뒤쪽으로 도망치는 신인데 저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 이제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항상 총 쏴도 스카이워커가 안 맞잖아요. 이제 조준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을 뽑아온 이유가 뭐냐면 저 부하들을 이제 스톰 트루퍼라고 부르는데 네. 옛날 영화만 하더라도 저런 부하들에 대한 조명은 전혀 없잖아요. 네. 저 부하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저런 것들을 좀 재조명했다는 거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이제 소니사에서 사와가지고 네. 7편, 8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저 스톰 트루퍼였던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거든요. 주인공의 일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더 흥미롭게 보는지에 대한 맞아요.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스베이더 등장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이거를 이제 지켜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던 지점들을 재밌게 비틀고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그림책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권쯤 정말 가져보고 싶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산다기보다 부모님들이 사고 싶어서 약간 어른이를 위한 책에 책이죠.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프리 브라운이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스타워즈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좀 더 친숙하게 한 이후에 영화를 보여드려서 자신과 함께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좀 그게 힘든 사람들을 위한 네, 그런 부모들을 위한 그렇죠. 네, 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이 굿나잇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어떻게 잠을 자는지에 대한 스토리만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덧붙여 나가면 나중에 영화를 그 느린 영화들을 보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지를 드리는 게 낫겠죠. 저는 이제 철학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링크 보시면은 철학유치원 모집 링크도 달려 있을 텐데 따로 미술사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8주 동안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미술사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부분만 이게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시면은 미술사 전반, 그 미술 전반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미술을 전공한 친구가 하다 보니까 미술을 보는 법이라던가 미술을 하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아마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학이나 미술사 같은 것들이 이제 연구되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조금은 딱딱해요. 그리고 조금은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설명했을 때 사실 확 안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미술사 유치원을 준비하면서 그 조금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엇을 보면 재밌을까 이러는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대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동굴 안에다가 그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디 안에다가 들어간 이유라던가 그것들을 꼭 그렸어야만 했던 이유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고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지만 저거는 대체 무슨 도구로 그렸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나도 들을래.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저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왜 저렇게 나오나, 네. 아니면 어떻게 비볐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얘기할 만한 거리가 꽤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직접 그리는 사람이나 알지 뭐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체험해 보시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 이야기들도 좀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청해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달에 또 한번 저희 그림책 가지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너도 이거 해야 돼. 알림 부탁드리고요. 네. 알림 부탁드리고, 알림. 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